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변에 건물주가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 본인이 건물주이십니까? 아니면 언젠가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한국에서 건물주는 오랫동안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통장에 월세가 꽂히는 삶, 더 이상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런 삶을 꿈꾸며 많은 분들이 평생 모은 돈을 상가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한때 꿈의 직업이었던 건물주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빌딩 간판 뒤에서 매달 이자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세를 받아도 관리비와 이자를 내고 나면 오히려 자기 생돈을 보태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분양 광고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지금 한국 건물주들이 실제로 마주하고 있는 차가운 현실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웃이고 친척이고 어쩌면 바로 여러분 본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당신의 노후 자산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진 통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건물만 있으면 평생 걱정 없다. 상가는 사놓으면 가치가 오른다. 월세 받으면 노후는 해결된다. 이 세 가지 믿음이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인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믿음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 부동산은 정말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상가 가격은 10년마다 2배, 3배씩 올랐고 임대료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그 시절을 몸으로 겪은 세대에게 건물주는 진짜로 꿈의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들으시고 나면 건물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충격입니다. 월세를 받아도 돈을 잃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월세를 받는데 어떻게 손해를 볼 수 있냐고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4층짜리 꼬마 빌딩을 운영 중인 55세 김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2021년 38억 원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이 중 25억 원은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당시 대출 금리는 2.7%였습니다. 한 달 이자는 56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 월세 수입은 한 달에 1,000만 원이었으니 이자 내고도 440만 원이 남았습니다. 꽤 괜찮은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이자가 한 달에 1,400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거기다 세입자 두 곳이 장사가 안 된다며 나가버렸습니다. 월세 수입은 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 현재 김 사장님은 매달 700만 원을 받아서 이자 1,400만 원을 내기 위해 매달 700만 원을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야 합니다. 건물 가격은 서류상 38억 원이지만 매달 700만 원씩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1년이면 8,4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건물주들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핵심은 금리입니다. 금리란 쉽게 말해 돈을 빌린 대가로 내는 비용의 비율입니다. 혈압으로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금리는 경제의 혈압과 같습니다. 혈압이 정상일 때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잔뜩 끌어다 건물을 샀던 분들이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2배, 3배로 커진 겁니다. 건물은 그대로인데 이자 부담만 갑자기 불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2026년 현재 서울 상업용 부동산의 평균 순수익률은 3.2%입니다. 반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3.5%에서 4% 사이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건물을 갖고 있는 것보다 그냥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게 더 수익이 높다는 겁니다. 세금, 관리비, 수선비까지 빼면 건물 투자 수익은 예금 이자보다 낮습니다. 이걸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충격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충격입니다. 건물을 사라고 권유하는 사람들. 그들이 당신의 적이었습니다. 이 말이 좀 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상가를 사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크게 세 부류 있습니다. 건설사, 은행,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상가를 샀을 때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상가를 안 샀을 때는
한 푼도 못 버는 사람들입니다. 건설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건설사는 분양 수익을 위해 상권 분석을 낙관적으로 합니다. 분양이란 건물이나 토지를 나누어 파는 것을 말하는데요. 광고 문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 유동인구 5만 명의 핵심 상권, 연수익률 6% 보장, 노후 걱정 완전 해결, 이런 말들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유동인구 5만 명이 지나다닌다고 그 사람들이 그 상가에서 돈을 쓰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주문을 하면서 걸어 다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신도시 상가단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2016년 분양 당시 광고에는 8,000세대 배우단지, 안정적인 임대 수익 보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당 분양가는 2,400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투자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그 단지 상가의 40%는 텅 비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쿠팡과 네이버 쇼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을 많이 내줄수록 이자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에서 은행원들은 금리가 오를 때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자체는 그 시점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당신의 이자 부담이 2배가 될 수 있고 그때 건물 수익으로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거래가 성사돼야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란 중개의 대가로 받는 돈인데요. 그러니 이 건물 사시면 손해입니다 라는 말보다 이 건물 지금 안 사시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거가 부족한 개발 호재를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평범한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믿고 평생 모은 돈을 상업용 부동산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의 노후 자금이 건설사의 분양 수익이 됐고 은행의 이자 수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투자자들 본인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세 번째 충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충격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불황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상권도 살아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이커머스 침투율은 62%를 넘었습니다. 이커머스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상거래를 말하는데요. 전체 소비의 62% 이상이 이미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20% 수준이고 일본도 18% 수준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이게 오프라인 상가에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실제로 돈을 쓰는 곳은 스마트폰 속이라는 뜻입니다. 마트도, 옷가게도, 전자제품 매장도, 심지어 약국까지 온라인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자리에 있으면 그냥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유동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른바 쇼룸 현상이 생긴 겁니다. 쇼룸 현상이란 오프라인 매장이 그냥 구경하는 전시장이 되어버리고 실제 구매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가전제품 매장에 가서 텔레비전을 직접 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크기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해서 온라인으로 주문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온라인 주문을 도와주는 체험관으로 전락한 겁니다. 이 구조에서 오프라인 매장이 수익을 내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음식점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배달앱의 등장으로 더 이상 비싼 1층 상가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골목 안쪽 2층, 3층에 있어도 배달앱에 올라가면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새로 생기는 음식점들은 임대료가 싼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건물에서 가장 비싼 공간이 1층인데 그 1층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그만두거나 배달앱 사용을 중단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쇼핑은 더 편리해지고 오프라인 매장에 설 자리는 더 줄어들 겁니다.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위기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이 구조적 변화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숫자로 현실을 더 명확하게 봐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서울 홍대 상권 공실률은 23%입니다. 강남 테헤란로 인근 상가 공실률은 19%, 한국 최고의 상권이라 불리던 명동의 공실률은
한때 38%를 넘기도 했습니다. 명동 한복판에서 10개 중 3개 이상이 비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매 시장 수치는 더 충격적입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전국 상업용 부동산 경매 낙찰률은 17%에 불과합니다. 10개가 경매에 나오면 8개 이상은 주인을 못 찾는다는 뜻이죠. 낙찰되는 것들도 감정가의 70% 수준에 겨우 팔립니다. 강남 핵심 상권에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유차를 거듭하며 감정가의 절반까지 내려가도 이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누굴까요? 바로 노후를 위해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 50대, 60대 분들입니다. 인천에서 상가 2칸을 보유하고 있는 63 박 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여사는 남편과 함께 30년을 직장에 다니며 모은 20억 원으로 2017년 상가를 샀습니다. 당시 월세 수입 550만 원, 이자 280만 원, 매달 270만 원이 남는 안정적인 노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입자 한 명이 나가고 남은 한 명도 임대료를 30% 낮춰달라고 했습니다. 버텨봤지만 결국 낮춰주지 않으면 나가겠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월세 수입은 320만 원으로 줄었고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는 850만 원이 됐습니다. 매달 530만 원을 본인 생활비에서 끌어다 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남편의 국민연금까지 다 털어서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노후 자금이었던 상가가 지금은 매달 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습니다. 박 여사가 특별히 잘못한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노후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한 분입니다. 문제는 그 준비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했다는 겁니다. 팔아버리면 손실을 확정짓는 게 되니까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버티기엔 매달 현금이 빠져나가고 이것이 지금 수많은 건물주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건물을 가진 분들과 상가, 투자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건물을 가진 분들께 드리는 첫 번째 조언입니다. 지금 당장 실제 현금 흐름을 계산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건물 자산 가치는 알지만 실제로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월 임대 수입에서 대출이자, 재산세, 건물 관리비, 화재보험료, 수선 충당금을 빼십시오. 이 계산 결과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현재 상황의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계산을 해보고 나서 처음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서류상 자산은 수십억인데 실제로는 매달 돈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조언은 이겁니다. 공실이라면 지금 당장 임대 전략을 바꾸십시오. 많은 건물주분들이 임대료를 낮추면 건물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실을 그냥 비워둡니다. 틀린 논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실이 1년, 2년 이상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건물은 노후화되고 주변에 방치된 건물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다음 세입자를 찾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단기적으로 건물 감정가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좋은 세입자를 현실적인 임대료로 드리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현금이 흐르지 않는 자산은 결국 짐이 됩니다. 세 번째 조언입니다. 공간의 용도를 재검토하십시오. 상업시설이 안 된다면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소형 창고, 스터디 카페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시대가 바뀌면 건물도 바뀌어야 합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3층 건물을 운영하는 52세 이 대표는 2024년에 텅 빈 상가 층 전체를 소형 공유 오피스로 바꿨습니다. 공사비로 4천만 원이 들었지만 현재는 28개 데스크가 거의 다 채워져 기존 상가, 임대료보다 30% 이상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는 것, 지금 가장 필요한 자세입니다. 상가 투자를 고민 중인 분들께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출을 끌어다 상가에 투자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수익률과 대출금리의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수익률이 대출금리보다 높지 않으면 처음부터 손해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실 가능성을 반드시 시뮬레이션 하십시오. 6달만 비워도 연간 수익의 절반이 날아가는 구조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화려한 분양 광고의 수익률 숫자는 공실, 관리비, 세금을 뺀 숫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비용들이 진짜 수익을 결정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건물주라는 말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꿈의 직업이 아닙니다. 월세를 받는다고 무조건 부자가 아닙니다. 현금이 실제로 흐르는 구조를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2026년 현재 잘못된 믿음을 바탕으로 투자한 많은 분들이 조용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실률
20%, 경매 낙찰률 17%, 이커머스 침투율 62%. 이 숫자들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건물 간판이 번쩍인다고 그 안이 건강한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진실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여러분이 직접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롱런 레벨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